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띄워주시죠. 이 뭡니까? 내 아이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 그 범죄 도시에서 아주 장희수 씨를 만들어진 그 유명한 명언이죠. 그렇죠. 예. 한번 해주세요. 아,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네 아입니다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잘하시네요. 네 예. 아입니다 하는데 자꾸 이게 그 마동석 씨가 와가지고 계속 너잖아 너나 하니까 이번엔 제가 내 아입니다 하면서 막 맞아요. 그 명대사인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정말 그 영화 속에서도 장희수 씨가 굉장히 억울했겠지만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도 아마 그 많은 이 투자자분들에게 이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면서 네. 오늘 기업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는데,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노브랜드, 우리가 마트 가서 보는 그 기업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원래 그 이마트에서 이제 브랜드가 없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노 브랜드로서 이제 탄생했던 그런 노 브랜드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상장했을 때도 사람들이 진짜 뭐야 노 브랜드가 상장했어 하면서 이 순간 매수세가 들어왔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이 노블이라는 고귀하다의 뜻의 노블과 이제 땅을 표현한 랜드죠. 이 두 가지의 합쳐져 가지고 노 브랜드라고 해서 이게 그 1994년도에 이제 이 기업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이제 역사는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을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의류로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작년 3분기 매출을 본다 하더라도 작년 3분기 매출의 이제 99%가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입니다. 이게 의류 위탁 생산 업체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탁 생산 업체다 보니까 뭐 엄청 이 기업을 알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미국 시장만 본다 하더라도 77%의 이 매출이 미국 시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국 시장이 얼마나 살아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오늘 키워드를 본다라고 하면은 왜 이 기업을 우리가 매수를 해봐야 되는지, 과연 이 지금 시장에서 의류 브랜드가 의류 업종 위탁 생산 이런 기업들이 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키워드를 같이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세 가지 띄워주셨습니다. 자,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이제 이 금리 인하 기대로 의류 제품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고금리 정책이 유지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 아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는 지하철 이제 지하상 같은 데 보면은 의류 이런 매장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진짜 요즘은 이런 의류 매장이 다 무너졌다고 이야기할 만큼 가장 이 큰 타격을 받은 게 고금리 정책으로서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다 보니까 옷입니다. 사실 먹고 자고 이거는 계속 해야 되지만, 옷 같은 경우는요, 당장에 내가 오늘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있던 옷을 최대한 아껴 입으면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늘 과거부터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불안감이 조성되고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일수록 뭐가 된다? 이 의류에 대한 소비를 줄이기 시작해요. 사실상의 이 금리 인하란다 해서 그래도 지금 미국에 경기 침체가 있는데, 경기 침체 위험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돈을 쓸까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참 재밌는 게 어제 뉴스 보면 이제 그 나스닥이라든지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하면서도 이제 그 이유가 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장되었다. 그렇죠. 말도 안 되게 과장되었을 뿐이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찌됐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지금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있고,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뭐 할 수가 있다. 아까 얘기했던 지금 2년이고 3년이고 아마 코로나 이후에 아마 이 의류 옷을 진짜 안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 방송을 보는 대다수의 주식을 보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내가 종목이 빠지면 10,000원이건 20,000원이건 100,000원이건 물은 막 타요.
근데 절대 옷만큼은 사지 않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고금리 정책이 풀리면서 좀 이제 내 생활고에도 조금 이제 숨통이 튀기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결국에 증시의 상방으로서 이 연동이 되어준다라고 하면은 평소에 옷을 이제 사지 않고 물 타셨던 분들이 수익 났으니까 옷 사러 갈 거예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옷을 안 바꿔 입었네 하면서 사러 가실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의류 제품에 대한 부분은 저는 사실상 금리 인하가 나와줬을 때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상장 당시에 보통 이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 이유는 이 자금 조달이 가장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브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자금을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서 또 새로운 신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만큼 뭐 물론 사실 그런다 해봐야 뭐 의류 기업이 갑자기 뭐 2차 전지에 대한 사업, 뭐 바이오에 대한 사업 뭐 그런 사업으로 가진 않아요. 가진 않지만 이 상장 이후에 이 자금 확보가 된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지 뭐 의류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이 기업의 성장을 더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 자금으로서 이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던 만큼 앞으로 이 기업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돈을 쓰는 이 사업에 대한 투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역시나 우리는 기대감이죠.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기업이 사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뭐 마지막에 얘기한 이 80% 하락의 그 저가 매수 유효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기업이 뭐 사실 지금 뭐 공모가 수지입니다. 재밌는 게 그 기업이 상장하면서 한 300% 정도인가 공모가 대비 올라갔었는데 아까 이 그 300% 정도인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애초에 상장을 시켜놓고 사람들이 진짜 뭐다 진짜 그 노브랜드인지 알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제약이라는 이 삼성제약을 소개시켜 드릴 때도 삼성과 관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삼성인 줄 알고 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 브랜드 네임이 비슷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소개시켰을 때 그 추천을 제가 이렇게 많이 드려도 안 사는 이유는 거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이름만 들었을 때 모르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매수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는 당연히 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하게 되죠. 네, 주저하게 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브랜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원래 주가로 돌아온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어찌됐든지 상장 당시에 그런 이 착각이 되었던지 해프닝이 되었던지 뭐가 되었던지 반사익 효과로서 노브랜드라는 기업이 그 300%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그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80% 정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주가를 보면은 67,000원대에서 지금 쭉 떨어졌죠. 네, 지금 만 원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완전히 굉장히 저는 오히려 시장이 받쳐준다고 하면은 굳이 이 기업이 더 빠져야 될 구간은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공모가가 14,000원이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공모가가 14,000원이고 지금 딱 공모가 근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물린다 하더라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가야 되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노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뭐 상대적으로 이 뭐 시가총액도 뭐 없는 기업도 아니고 주가도 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적인 상승은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천천히 시장이 상승함에 있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또 보고 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노브랜드라는 기업의 차트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상장이 된 지 한 2달 정도 됐잖아요. 네, 그쵸? 상장이 2달 됐고 진짜 이 구간대에서 그냥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의 그 노브랜드 해프닝으로 올라갔던 거고 지금 이제 뭐 완전히 밀렸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완전 밀린 추세에서 지금 하방 추세 돌파는 나와준 상태입니다. 아직 돌파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어요. 돌파하려는 추세고요. 이 돌파 시도만 해준다고 하면 다시 2만 원, 뭐 3만 원까지 안착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브랜드라는 종목 오히려 저는 얘기했지만 이 신저가 찍었던 것도 며칠 전에 시장이 안 좋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저가 찍은 종목은 전 늘 정말 좋아요. 신저가 찍은 종목이 뭐 또 추가적인 신저가가 나와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역사적인 최저 매수의 기회를 내가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준데 내가 안 산다. 말도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브랜드 같은 경우도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지금 만약에 매매를 진행해 본다고 하면은 사실 14,000원 아래서 저는 공모가 아래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하지만 이제 뭐 어차피 지금 자리가 뭐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15,000 아래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이제 그 추가 매수 좀 타점을 잘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고요. 자, 목표 가격은 지금 딱 그 과거 저항대가 3만 원 정도입니다. 3만 원 정도. 예. 3만 원 정도까지 가는지 보시면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뭐 10,000원대를 깨면서 8,000원까지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8,000원을 지키는지 보시면서 홀딩하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의류 위탁 생산 업체 노브랜드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볼 텐데요. 자, 바로 키워드 띄워 주시죠. 골라. 이거 어떤 뜻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 제약바이오가 오늘 사실 좀 흐름이 좋았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금리 인하라는 이 시장에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에도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이 있어요. 저희도 얘기했지만 항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을 거고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을 거고 뭐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을 거고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뭐 치매 뭐 이 다양한 병들이 많은 만큼 그만큼 치료제도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유행한다 싶은 건 다 때려박은 기업이 있습니다. 아, 그 그래요?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좋습니다. 자, 바로 띄워 주시죠. 자, 샤페론인데 그러니까 이제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다 들어있다 이런 말인가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냥 엮을 수 있는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키워드를 보면 알겠지만 진짜 이 종목은 약간 내가 다 사고 싶다고 하면은 이 세 개 종목을 사기에는 돈이 이제 부담돼요. 그러면 네. 이 보다시피 키워드가 이렇게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항암도 있고 삭센다도 있고 네.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세 가지 내가 종목을 찾기 어렵다, 기업을 찾기 어렵다. 그러면 이 한 종목을 그냥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샤페로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게 차세대 항암 면역 치료 기술이 지금 부각됐다고 했는데 이 항암 시장이 규모가 지금 이 암 줄기세포 시장 규모로 보면 좋은데 이게 지금 7조 5천억? 7조 8천 500억? 이 정도의 규모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말 대단한 게 이 기업이 최근에 이미 상승 추세가 좀 살살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방금 얘기했던 이 차세대 항암 면역 치료 기술이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 그 임상 결과를 이제 국제 전문 학술지에 게재를 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대단한 게 뭐냐고 하면은 항암 면역 치료 기술이 흑세종의 성장을 91%를 지금 억제하고 있고요. 폐로 전이되는 이 전이율 같은 경우는 97% 확률 97%가 넘어가 차단을 한다니까 거의 사실 저는 97%면 거의 그냥 100% 수준에 가깝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 기술력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이 실적이 아니죠. 이 부각이 되면서 이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의 규모가 7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샤페론이라는 종목의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2,000원대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말로 이 시장 7조 8,500억에 대한 시장 규모에서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주가가 2,000원대다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가가 이게 2,000원대가 아니라 2만 원대에서 놀아도 사실 이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바로 이제 삭센다 특허 만료에 따라서 이제 요즘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 대장주들이 펩트론이라든지 이미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럼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이미 대장주가 있는데 굳이 이걸 사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샤페로는 좀 달라요. 이 지금까지 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이 대부분 뭐였냐고 하면요. 이 GLP-1에 대한 원을 가지고서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은 뭐 비만을 직접적으로 치료한다는 게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이제 촉진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다 기반을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뭐 삭센다. 그러니까 이 GLP라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만든 비만 치료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샤페론이라는 기업은 지금 이제 후보 물질을 개발에 성공했는데 그게 GLP 이 부분에 있어서 인슐린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누베신이라고 있습니다. 샤페론의 누베신이라고 있는데 이게 비만 원인 중에 염증과 관련
관련된 부분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비만 치료 제한은 아예 근본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완전 최초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비만 치료 제한은 확실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고 다만 이 지금 삭센다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이미 인증받은 삭센다를 이제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GLP 이 부분이 좀 더 이슈가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어찌됐든지 비만 치료제라는 게 삭센다 이 특허 만료와 함께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이런 투자 활동과 함께 분명히 상승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 삭센다라는 모멘텀 덕분에 성장한 이 바이오시밀러와 함께 비만 치료제 이 중에서도 샤페론이 어쨌든 독보적인 기술 예전에도 막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어떤 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대장주가 막 나왔다가 이제 오르지 않은 걸 찾다 보면요 뭐 이상을 다 갖다 엮어요. 네. 2차 전지도 보면 처음에 리튬이 올라가다가 이제 뭐 다양한 것들 이제 뭐 그 음극재 뭐 양극재 뭐 그냥 다양한 것들 다 갖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소금물로 뭐 이 전 기계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그 소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이제 이슈를 받았던 만큼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어떻게든 엮이려면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이 샤페론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보면 좋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최근 이제 예전에도 뭐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다시 재확산 우려가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그 올림픽 현장에서도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진짜로 사실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나오는 거고 저희도 말했지만 이제 올림픽에서 너무 많이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흩어지게 된다고 하면 각국으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로 다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우리 금메달 따고 이제 열심히 해온 선수들이 들어오지 마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격려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진짜 제일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진짜 그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그 각국의 선수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이것이 더 확산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코로나19가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환자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원래 애초에 환자가 없었다가 많아지니까 몇 배 뭐 증가하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예. 어찌됐든지 우리가 수치상으로 비교했을 때는 코로나19 코로나 환자 확진자가 5배가 증가했다는 거는 이걸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그 확진자 자체가 없다 보니까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약국 같은 데도 이제 진단 키트를 많이 구비를 안 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진단 키트가 이제 일부 몇 곳에서는 이제 품절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하실 거예요. 그 품절 현상이 나타나면서 진단 키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이 과거에 갑자기 뭐 마스크 대란하면서 마스크 품절이 나오면서 마스크 관련주 날라갔던 것처럼 이 품절이라는 소식 자체도 어쨌든 이 기업이 올라가게 만드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단 키트주도 오늘도 좀 잘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진단 키트로 잘 가고 있고,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샤페론이 그럼 진단 키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샤페론은 정확하게 이제 폐렴 치료제입니다. 이 폐렴 치료제에서 누세핀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코로나19 치료제로서 과거에 임상 뭐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이 코로나 폐렴 치료제로서 그러니까 이슈를 받았던 종목이고 사실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 움직인 건 줄기세포가 맞아요. 줄기세포가 아니라 이제 진단 키트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다. 어차피 2차 전지도 제가 계속 예를 들지만 양극재가 움직였다가 충전기가 움직였다가 뭐 갑자기 음극재 갔다가 전고체 움직였다 이렇게 2차 전지에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코로나에서도 경험을 해봤겠지만 마스크가 움직였다가 손세정제가 움직였다가 진단키트가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뭐 그 코로나 그때 뭐 이제 뭐 배달이 움직였다가 이 화상교육 뭐 이거 그 원격 지원 이게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치료제 그 다음에 뭐 이 백신 이런 걸 연결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실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샤페론이라는 기업이 역시나 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실 백신이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과거엔 백신이 크게 올랐다 하면 이제는 치료제가 더 우선적으로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기 때문에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충분히 그런 치료제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러니까 테마 자체는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서 좋아하는 항암 치료제, 비만 치료제, 비만은 뭐 치료제라 표현하지 그렇고 어쨌든 비만 네. 약 관련한 부분도 있고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충분히 이 모멘텀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샤페론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샤페론도 그래요. 지금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밖에 안 했던 종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밖에 안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드디어 하락 추세를 뚫어냈어요. 저희도 얘기했지만 하락 추세를 뚫어냈다는 건 역사적으로 나는 늘 상승으로 돌리겠다라 보시면 좋고, 저희도 말했지만 이런 하락 추세가 끝났을 땐 어디까지 간다? 이 상장 당시의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샤페론이라는 종목은 지금 저는 매수했을 때 목표가 막 10,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긴 한데, 어찌됐든지 그럼에도 우리가 좀 보수적인 부분도 필요하니까 네. 지금 2,700원 아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주워 나가면 돼요. 2,750 지금 저항 맞고 있잖아요. 여기 아래서 잘 주워 나가시면서 지금 사실 뭐 목표가 10,000원을 잡기보다는 당장 이 6,000원대 저항대도 우리가 한번 뚫어내줘야 되니까 한 6,0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한 2배 정도 목표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1,500원, 사실 뭐 1,300원대가 있긴 한데 뭐 굳이 뭐 거기까지 갈 일은 없고 1,500원을 지키지 보시면서 홀딩하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목 소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골라 그러니까 이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에서 관심 받고 있는 모멘텀들을 다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샤페론이라는 종목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드릴게요. 강태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